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경자년이 힘차게 열어졌습니다. 고고TV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국민님들께서는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편하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1편에서는 황교안 대표 전공법을 택해야 한다. 대표직도 내려오고 종로에 출마하고 문을 활짝 열어서 현 야권의 민심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통합을 전제하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편에서는 김도읍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연비제하고 공수처법이 통과되자마자 31일 날 김도읍 씨가 재선 의원이죠. 김도읍 씨가 사표를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연비제, 공수처법 그리고 신년이 맞이돼 가지고 크게 안 다뤄지는데요.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김도비가 누굽니까? 황교안의 복심입니다. 황교안을 옆에서 가장 많이 어필하고 호위한 사람입니다. 비서실장도 했죠. 그리고 부산에 그 재선 의원인데 황교안의 오른팔이 정도다. 그리고 김도우비가 황교안한테 많은 정치적인 상황과 책략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김도우비가 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 검사 출신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좌파 독재의 도구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한 헌법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참담하다 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는데요.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들이 삽니다. 다음 선거에 보십시오.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들이 다음 선거에 살고 정권을 잡아도 살고 또한 보궐선거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보십시오. 나중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헌법 소홀을 책임 못 져서 죄송해서 나는 불출마 선언을 한다는 건데 이게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황교안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황교안을 갖다가 한 10개월, 1년을 갖다 옆에서 보좌하고 책략을 줬음에도 황교안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황교안을 수성해다오. 황교안은 괜찮은 사람이다. 황교안이 지금 위험하니 내가 불출마하겠으니 황교안을 갖다 흔들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첫 번째 원인이든 두 번째 원인이든 어찌되었든 간에 황교안은 지금 불안하고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황교안이 강하고 돌파력이 있고 모든 걸 능력이 있다면 연비제 공수처도 저따구로 안 만들었을 것이고 근데 이 공수처 연비제는 황교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협상을 하면 되는데 협상을 애초에 할 것이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황교안은 불안하고 무너지고 있다. 이 김도까지 지금 이게 불출마 선언을 하는데요. 우리가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이 누구 있죠? 김세연이, 그 다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김세연이, 김영우, 그 다음에 유민봉. 이런 사람들은 김세연, 김영우, 유민봉. 이런 사람들은 당에 남아야 할 자산이죠. 김성찬 씨도 있고, 윤상직 의원도 있고, 윤상직 씨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이는 60 넘었지만, 60 됐지만은. 그리고 김무성이 옛날에 했고, 그 다음 김도비가 이제 불출마를 하는데요. 나갈 사람이 나가고, 안 나갈 사람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거 비극이라는 거죠, 한국이. 왜 TK는 한 명도 불출마 선언을 안 해? TK는. 지금 TK에 의해서, 그 진박들에 의한 TK에 의해서 지금 한국당이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기 PK도 부울경 말고 대도시 말고 부울경 위쪽으로 많잖아요. 그 왜 한 명도 출마 선언을 안 해? 불출마 선언을 안 해. 얘들에 의해서 지금 한국당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너희가 물러나라. 그래야지 한국당이 살아난다. 우리가 한국당을 찍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황교안 씨가 물러나게 해야 돼요. 지금쯤이면 협상을 하든지 대담을 하든지 해가지고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황교안 씨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김도비도 출마하고 이러는데 김영우 같은 경우 단박에 뭐라 그럽니까 지금 황교안, 유승민, 안철수 등
간만 보는 정치는 집어치워야 된다. 뭐야? 우리는 안철수를 간잡이라고 봤는데 황교안, 유승민도 간잡이로 들어가 이제는. 황교안, 유승민, 안철수 등은 간만 보는 정치는 집어치워야 한다. 만나서 통합을 논의하고 일단 문재인 정권에 싸워 이겨야 한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유승민도 자리 너희들 욕심 놓고 안철수도 너가 진영, 정령 대통령이 되고 싶고 문재인을 퇴진시키자 들어와가지고 협상을 하고 황교안이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누구냐면 셋 다 문제인데 뭐 안철수는 아직까지 안 껴겼으니까 안철수가 말이죠 문재인 정권 또는 박원순이 박원순의 장기 집권과 문재인의 좌파 독재를 열은 장본인이에요. 안철수가 시황 잘못 판단해가지고 시국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미래 비전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러나 문재인을 갖다가 물리칠 수만 있다면은 일단 우리가 합쳐가지고 일단 문재인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보자 이거죠. 언제까지 탄핵파 따지고 언제까지 탄핵 비탄핵 그 역사적인 의미를 갖다가 지금 논의하겠습니까? 그러면 진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한국당에 친박 진박은 나가서 당을 차리란 말이야. 한국당의 진박 친박은 나가서 박근혜 옹호를 하면서 당을 차리란 말이야. 한석도 못 얻을 거야 아마. 한석도. 경북을 제외하고는 TK를 제외하고는. 응? 제가 친박에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감정이 사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경멸시켜야 되는데 이따구로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난다는 거죠. 일반인 여명이는. 응? 이 황교안이가 지금 말하는 건 말이죠. 그래서 김도희 바죠 불출마해서 자기 오른팔이야 얘는. 솔직히 오른팔이에요. 재선이면 그래도 정치를 좀 알죠. 근데 뜬금없이 오늘 신년사에서 뭐라 그래요? 똘똘 뭉쳐서 총선서 문정권 심판을 압승해야 한다. 그 심재철이 나와가지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올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겠다. 다시 일어나겠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때까지 한 게 없잖아요. 그죠? 이 친구들이 황교안이나 심재철이가 김대중이나 김영사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황교안하고 심재철이가 일단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나야 되는데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황교안이가 지금 현재 그래도 가장 부각된 야권의 대통령 후보급이니까 황교안은 종로 출마하라. 그리고 백의 종군하라. 내가 종로에서 살아서 이기고 돌아오든 지고 돌아오든 내가 일단 한번 해보겠다. 그 다음에 나를 다시 재평가해다오.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한국당에서 저는 항상 비판적으로 한국당을 갖다가 지지를 했어요. 한국당이 이겨야 된다고 항상 그러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한국당 내부에서조차 황교안에 대한 의심이 많다. 그런데 황교안이가 공천권을 갖고 있다. 당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 이런 건데요. 말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다 사표를 불출마 선언을 한다. 김세현 같은 사람은 좀비다. 적폐 중에 적폐다. 그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김도욱 같은 경우는 아주 정중히, 역사의 죄인이다. 나는 물러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김세현 같은 경우는 내가 미랄이 되어서 한국당 이겼으면 좋겠다. 근데 그 후속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뭐가 문제다? 황교안을 옹호하고 다시 한번 국회의원이 돼서 자기 일신을 영달을 꾀하는 자들이 득실득실하다. 한국당에서. 이거를 부정하는 거다. 이거를 국민들은 못 봐주겠다. 응? 탄핵이 잘 됐든 잘못됐든 그게 합법이든 비합법이든 헌법에 위반됐든 너희들이 국가를 이렇게 좌파 독재를 열고 문재인이라는 역사 이래 최고의 악동 역사 이래 최고의 좌파인 문재인을 갖다가 열적겠으므로 그건 한국당이 책임을 져야 된다. 너희 한국당이 국민한테 고통을 준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새누리당에 고통을 준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까지도 비박 친박 싸우고 탄핵파 비박파 싸우고 그럼 너희 없어져. 우리가 새로운 세력을 만들래 하는데 새로운 세력이 안 나오니까 한국당에 대해서 좀 정신 차리고 해. 없어질 사람 없어지고 나갈 사람 나가고 신진 세력 받아들이고 여성 받아들이고 시대 정신이 바뀌었으니까 시대 정신은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딱 나가라. 구닥다리 나가라.
공무원 나가라. 그 대표적인 게 황교안이 아니에요. 공무원. 지금 공무원 방식으로 지금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렸죠. 리더는 아젠다를 갖다가 선점하는 것이다.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이고 국민이 따라가는 것이다. 근데 광화문에 모이신 분, 언론, 저 같은 사람이 먼저 말하고 난 다음에 황교안이가 움직여. 그러니까 리더로서 자질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황교안이가 며칠 안 남았다. 보름 정도뿐이 안 남았다. 길어야 한 달이다. 황교안의 생명은. 그럼 그때까지라도 황교안 씨는 내려놔라. 종로 출마하고 그 다음에 야권하고 1대1 협상을 하라. 뭐 이거 뜬구름 잡는 식만 해. 똘똘 뭉쳐서 말이자 문정권 심판을 압승해야. 그건 당연한 거지. 우리가 2년 반 전부터 외친 건데. 그럼 지가 뭐를 해야지 자기가. 말만 해 말만. A4만 읽고 안 따라간다는 거죠. 얕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더불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합니까? 황교안 대표. 제발 좀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 대표를 맡아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깁니다. 안 되는 거죠, 이거. 프레임을 갖다가 못 깹니다. 황교안 씨는 진정성이 있고, 진정성이 있고 애국심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죠? 그러나 현장 장악력이나 국민의 리더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저는 밀고 있고 하지만은 보름뿐이 안 남았습니다. 길어봐요. 보름 내 일주일 내 또는 한 달 내에 이거 황교안이가 자기가 종로 출마하고 모든 걸 갖다가 해체 모여 다시 모이자. 내가 양보하겠다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뭐 유승민이 좋아서 그래요? 안철수가 좋아서 그래요? 이현주가 좋아서 그래요? 대한민국이 살자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살자. 그걸 황교안이가 지금 대통령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아직도 말을 못 놓으면은 누가 마음대로 대통령을 시켜줘? 안 시켜줘요. 안 시켜줍니다. 지도자는 우리의 도구야, 도구. 지도자는 우리의 도구지. 지도자가 무슨 옛날같이 왕정 시대도 아니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게 연비제 딱 통과되고 나니까 공수처 딱 통과되는 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왜 가? 지가 대통령이야? 자기가 대통령이야? 국무총리야? 이 면피성으로 시장 가가지고 말이지, 민생을 살리러 왔다. 무슨 민생을 살려? 민생을 살리는 건 문재인을 쫓아내는 건데, 면피성으로 가고, 이런 것 때문에 황교안이가 이 시국을 제대로 못 보고 정치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또 그 황교안을 보고 시장 가세요 한 거 보면은, 이거 한 대통령 코스프레지. 한국당이 망가지고 야권이 지금 지리면 이런 데 가면 안 되지. 지금요, 오늘 아침 한국일보 기사에서, 야권 심판론, 한국당 심판론이라는 기사가 떠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 프레임이니까 그거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 어디도, 아니, 현 정권을 심판하지, 야당이 아무리 질질밀밀 하더라도 야당 심판론이 어디 있어? 그게 더불어민주당에서 또는 기자들이, 언론들이 한국당을 갖다가 옥죄기 위한 프레임입니다. 그거 믿으시면 안 되고, 정부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56%. 한국 리서치가 이게 그 한국일보하고 여론조사 한 건데 1일 날 정부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56%,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34%, 답변이 21.5%. 이거는 맞아요. 근데 이걸 한국당 심판론으로 받아주시면 안 되고 야권 심판론으로.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제 주위에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아우, 제가 문재인 때문에 죽겠어. 저거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유, 한국당은 더 문제야. 황교안 저거 더 문제야. 우리가 그렇게 광화문에 가가지고 철학기도도 했는데, 제 주위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철학기도 했는데, 질렸어. 황교안이 질렸어. 왜 저렇게 뿐이 못해? 새로운 사람 나와야 돼. 지금 이런 여론이에요. 지금 현재. 이까지 하겠습니다. 2020년 모두 행복하십시오. 모두 건강하십시오. 모두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고고TV를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